무한 여객기 사고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저희가 브리핑이나 속보 등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스튜디오에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제주항공의 설명도 들었고 그전에는 국토부의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 네.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181명이 탑승했지 않습니까? 네. 승무원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종자나 그 탑승했던 가족들 예.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생사 확인이 안 된 아마 숫자가 한 30명 정도 내외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어떤 확인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갑자기 밤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색이나 이런 구조하는 과정이 좀 더 치밀해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한 사람들의 또 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만에 하나 지금 이 비행기는 연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료가 다 전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서 2차로 또 어떤 화재나 폭발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2차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위주로 좀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자가 지금 비행기 후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후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충돌을 했으면은 앞면이 충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면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충격이 그래도 제일 작았죠. 또 거기서 또 생명 사는 사람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예. 지금 구조할 때도 지금 아마 후면부터 아마 전문적인 이제 구조 전문가들이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후면부터 어떤 점진적으로 특히 이제 각서 말씀하신 대로 밤이 됐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안전들 2차적인 안전 준비해서 어떤 구조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아마도 생존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생존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망자들의 어떤 시신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또 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야관하는 것은 이제 시각적으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조하면서 지금 저 비행기 물체는 지금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떤 흉기로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조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와 어떤 비행기 파손 이 관계에서 부딪혀서 또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가해야 되고요. 특히 불가피한 경우는 시간이 촉박되지 않는 경우는 예. 정지하고 날이 밝은 때도 하는 것도 어떤 방법입니다. 지금은 한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어쨌든 총력을 다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은 한 시간을 바삐해서 지금 사람을 구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마냥 지금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전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쭈은 대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고 가장 위험하지 않는 곳이 어딘지 또 사람이 만에 하나 생존할 수 있는 어딘지 이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왜냐하면 내일 또 다시 또 구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휴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체력도 그렇죠. 잘 안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또 현장 상황을 또 모르기 때문에 서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휴식이나 이런 것도 적절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비행기가 충돌 이후에 큰 충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체 외 밖에도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수색을 그렇습니다. 이어가야 하는 아주 거라고 중요한 보세요? 그 내용인데요. 지금 충돌했기 때문에 예.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파편이 많이 튀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 일단 대중교통, 승용차나 하더라도 충돌이 되면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예.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사실 이번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놀라셨을 거고요. 맞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모든 인원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고에 집중하실 겁니다. 항상 안전 전문
뭐 안전이라든지 뭐 소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협회장님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통수단 중에서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예. 근데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하냐면 비행 시간과 비행 횟수 이 중에 몇 번이 사고가 났냐 이렇게 보거든요. 확률이죠. 확률이죠. 예. 그런데 비행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행 시간이 많고 비행 횟수도 많지만 사고 난 수량으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번 사고와 같이 한 번 사고가 나면은 어떤 인명 피해가 100%다 어떤 사망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안전 분야, 특히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어떤 공항 주변의 안전,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떤 새와 어떤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예. 이런 것들 어떤 대비 또 안전 어떤 사고 의식 이런 것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관련 조치, 네. 물론 뭐 항공사도 필요할 거고요, 탑승자도 필요할 그렇습니다. 거고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어떤 시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사고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고는 어떤 한 사람만이 안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100명 중에 99명이 안전하게 하더라도 한 가지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100명이 다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마찬가지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공항에서는 공항에 맞는 어떤 공항 주변의 안전, 어떤 공항 상황의 안전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선진화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사고 조사 과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 원인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협회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어느 가능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방송에서도 나오고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우리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조류 충돌이잖아요. 새와 예. 충돌인데 저는 그것도 원인이 됐다고 보지만은 예. 꼭 그것만이 원인이냐라고 좀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조류 충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계 자체 결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어떤 랜딩 기어의 어떤 작동 문제, 예. 또 동체 착륙을 하는데 속도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가 어떤 문제인지 이런 작동들이 정말로 어떤 조류에 의해서 조류 충돌에 의해서만 이런 문제가 파생됐는지 아니면 조류 충돌 플러스 어떤 기체적인 결함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형 사고를 보면은 한 가지 원인만이 아니거든요. 예.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뭐 블랙박스가 수거됐다고 하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심층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오전 8시 54분에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있었고 57분에 조류 이동에 대해서 충돌 주의가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로부터 2분 뒤 조종사의 메이데이 요청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충돌한 사고 시간은 9시 3분으로 전해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지금으로서는 모두 수거가 되었다라고까지 전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원인 지금으로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가정이고 가능성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조류 충돌, 버드 네. 스트라이커라고 네.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분과 전화 연결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을 좀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조류 충돌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새와 충돌했다. 그렇죠. 이게 비행기에서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류 충돌이라는 얘기는 조류가 예. 직접 충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에너지가 커요. 왜냐하면 비행기 속도가 빠르고 뭐 새는 작지만 예. 그래서 비행기 자체가 중량이 크고 또 속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엔진 안에 새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가끔 새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새가 뭐 조그만 했거나 아니면은 들어갔을 경우에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서는 어떤 조류 충돌에 어떠한 연유인지 지금 그 어떤 시청자 어떤
그 통화를 했을 때 보면은 어떤 경우 있었냐면 비행 중에 앞부분에서 불이 번쩍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목격자 어떤 진술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조류 충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류가 지금 엔진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불꽃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원인이 있었다. 실제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가 비행기의 항공 운항 횟수와 조류 충돌 발생률로 봤을 때는 네.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는 가장 높다라는 기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류가 많이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봤고 네. 조금 전에 또 기체 이상에 대한 부분도 슬쩍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조류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류가 지금 이제 무안공항에 많은 이유가 어떤 그 조류가 어떤 이동하는 시기들 보면은 봄하고 뭐 가을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철새 이동 시기가 그렇죠. 있죠. 철새 이동이 봄하고 가을인데 주로 이제 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고 또 습지기 때문에 어떤 겨울 한철에 어떤 서식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위험한 어떤 철새나 어떤 조류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제 기체 문제, 예. 기체 문제에서도 지금 물론 조류로 인해서 어떤 엔진에 불이 번쩍해서 엔진이 작동을 안 됐다고 하면은 지금 엔진이 한 개만 아니고 비행기는 이제 두 개란 얘기죠. 예. 그러면 다른 엔진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웬만한 어떤 조종사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뭐 쉽게 다른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엔진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체 착륙을 하는데 어떤 비행 속도가 줄질 않고요. 또 그 전에 그러면 동체하기 전에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도 우리가 보통 계속 방송에도 나오지만은 마지막에 자동으로 되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동으로 작동을 했는데 작동을 안 시켰을 것은 좀 마무하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파이로트 입장에서 보면 예. 위험인데 이걸 작동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작동을 시켰는데 수동으로 작동을 시켰는데 그러면 작동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작동을 시켰는데 그럼 왜 안 됐냐는 얘기죠. 아마도 보면은 혹시 그 랜딩 기어 들어가는 랜딩 기어가 밖에서는 보이는데 랜딩 기어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 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그 홈에 어떤 이물질이 끼었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새나 어떤 철새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수동도 작동을 못 할 수 있도록 어떤 끼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다 저희가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활주로 얘기거든요. 네. 활주로가 뭐 인천이나 김포공항과는 짧았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고 원인이 활주로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활주로가 짧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무안국제공항 2.8km거든요. 근데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나 김포는 지금 1km가 더 길어요.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4.1km거든요. 여기는 네. 2.8km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1.3km가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지금 동체 착륙을 하면서 계속 슬립이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마지막 활주로 끝 부분에 벽에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활주로가 예를 들어서 2.8km인데 3.8km였다. 라고 한다면 양쪽에 이제 500km 있어가지고 500m를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500m를 더 갔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이제 벽이 있겠죠. 예. 만약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500m의 어떤 완충 어떤 기간이 시간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활주로의 어떤 길이가 작아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그것은 아닐지라도 길이가 작았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컸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더 길었더라면 충돌이 그만큼 더 완화가 됐을 것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간도 여유가 있겠고요. 예. 말씀하신 부분들도
역시나 다 이제 결과론적인 가정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네. 활주로를 보통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될 때 특히나 지금처럼 기체가 그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항공유를 좀 미리 버린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동체를 지금 동체 착륙을 할 때 항공유를 버려야만이, 왜냐하면 지금 동체 착륙을 할 때는 지금 슬립이 일어나면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예. 마찰이 일어나면 지금 연료 부분이 연료통에서 어떤 파손이 되면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등유나 경유 이런 것들이 지금 비행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되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밖으로 버리는데 아마 버리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보이는데 아마 그만큼 또 위급했고 시간이 여유가 없지 않았냐라는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국토부 조사단이 운행 기록과 음성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가 더 걸릴까요? 이미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두 종류가 있으면 예. 이제 비행 기록과 음성 기록이 있는데 음성 기록은 이제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 기록이 지금 회수가 돼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비행 기록, 이걸 이제 전체를 이제 블랙박스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블랙박스가 웬만한 화기에도 웬만한 충돌에도 파손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나 지금 회수된 장치가 완전하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잘 돼 있냐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금 블랙박스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의 시간은 얼마나 훼손이 돼 있으면 그 훼손돼서 다시 데이터를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뭐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분석을 하고 있는. 지금 블랙박스를 회생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죠. 이게 만약에 블랙박스 안에 있는 기록들이 훼손이 됐으면 그것도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일단은 이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100%는 복구가 안 되지만 상당 부분 복구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기장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2명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어떤 승객들과의 어떤 고지, 음성은 어떤 안내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예.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회생이 된다라고 하면 사고 원인을 수정하는데 파악하는데 좋은 상황이 되겠죠. 예, 물론 그때 상황을 아는 것이 단연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다만 그 부분이 다 조사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 현장에서 많은 인원들이 출동해서 이 현장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수습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지금 사고 원인을 발생하는 거는 지금 쉽지 않고요. 지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그 희생자들, 어떤 사망자들 이걸 지금 수습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도 뭐 희생자들이 완전히 다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이고 저 동체라든지 저 기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까? 지금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지금으로서 알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지금으로는 알 수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저기에 엔진이 2개가 있었는데 네. 지금 첫 번째로 엔진에서는 우측에 뭐 불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빛이 번쩍하고 첫 번째 엔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지금 과정에서 그러면 두 번째 엔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럼 두 번째도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회수하는 이런 과정도 중요한 또 사고 원인을 찾는데 예. 좋은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고 얘기로 좀 돌아와 봐서요. 관제탑의 조류 충돌 주의보 발령 후에 기장의 메이데이, 네. 즉 조난 신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메이데이가 전달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착륙을 하려고 하는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은 지금 파일럿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 조류가 충돌 예비 경보를 발령을 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신호를 받고 그 기장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1분 뒤에 말씀한 대로 메이데이를 선언하거든요. 그거를 관제탑에다 이제 그렇죠. 전달한 거죠. 정말 이 메이데이는 지금 위급하니까 지금
도움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느 지금 활주로로 착륙해야 됩니까라고 긴급하게 지금 물어보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 다음에 몇 분 후에 지금 이런 사고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이데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메이데이를 선언할 때까지 조종사가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렇죠.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네.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분 뒤에 이런 최종 충돌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블랙박스 내용 네. 등을 통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앞으로 많은 조치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착륙을 할 때 말이죠. 네. 당시에는 이제 1번 활주로를 통해서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19번을 통해서 착륙을 네. 했다는 게 지금까지 전해진 바예요. 네. 이걸 뭐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또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활주로 어떤 지령이 나왔는데 다른 활주로 내렸다는 얘기는 지금 그만큼 위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 활주로도 변경할 만큼 기장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기체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3분 사이에 복행, 그러니까 다시 이륙하는 조치가 벌어졌다라고 국토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복행 조치가 일반적으로 비행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굉장히 위급 상황이죠. 지금 다시 지금 복귀하라는 얘기는 지금 위험 상황을 지금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장의 어떤 순발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장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상관들이 전체가 지금 조류 통보를 받고 사고 난 시간이 4~5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백학사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응이 없이 그냥 메이데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얘기하는데 무슨 연유인지도 말할 시간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시하고 있는 그 활주로도 지금 지령되고 있는 그 활주로도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 돼 있는데 그 몇 분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꼭 이게 조류 어떤 문제만 있었느냐 어떤 기체에 어떤 다른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예측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그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는데 네. 그 역시도 정말 뭐랄까요,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시간도 없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동체 착륙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입니다. 동체 착륙의 지금 전제 조건은 랜딩 기어 지금 미작동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됐는데 그 원인이 이제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동체로 하고 있는데 동체도 지금 속도가 화면에 보면은 그 제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예. 엔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엔진이 지금 2개가 지금 장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엔진이 문제가 됐어요. 바로 두 번째로 옮기는 것은 이런 그 기장들의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예,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착륙할 때 비행기의 이제 각도라고 해야 할까요? 네. 조금은 이제 앞포가 조금 들려 있는 부분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착륙을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돈책 착륙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부분부터 어떤 슬립이 마찰을 발생시켜 줘야만이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보다는 어떤 그래도 착륙의 어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뒷부분부터 착륙하는 것도 어떤 기장들의 어떤 그 능숙한 스킬이다. 이렇게도 지금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안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공항 활주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뭐랄까 뭐 청소라든지 많은 작업이 좀 필요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있고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지금 활주로가 폐쇄된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정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문제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저 상태에서는 지금 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지금 어떤 지금 연료들이 지금 남아 있는지 또 지금 저기에는 지금 구조하는 구조원들이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밤이나 시간이 갈수록 어떤 그 일사정연한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고 또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생각해 봅니다.